형도 그렇고 박수홍 씨도 그렇고요.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서 서로 비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댓글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묻힐 사안인 거죠. 박수홍 씨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언론 플레이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박수홍 씨라고 보고 있는 거죠. 나의 행위의 정당성을 나는 획득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이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최근에 그 박수홍 씨와 친형과의 그 얽힌 이야기들이 계속 연일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박수홍 씨가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이제 친형을 고소하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신 것 같아요. 법무법인을 선임하셨고 이제 법적 대응을 하신다고 뉴스가 났고, 이제 친형 쪽에서도 입장을 발표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게 법적 공방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지금은 서로의 주장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박수홍 씨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친형이 하는 얘기도 한번 같이 균형을 좀 잡기 위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고요. 제목은 박수홍 친형 반격이라고 아예 제목을 잡았어요. 되게 좀 선정적으로 잡았죠. 고소 적극 대응, 18살 딸 정신과 치료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고소는 박수홍 씨가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18살 딸 정신과 치료를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개그맨 박수홍이 횡령 의혹이 불거진 친형 부부를 고소하겠다고 밝히자 형 측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게 형 측이니까 형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한 건 아니죠. 형의 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적극 대응하겠다. 박수홍 측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비방 기사를 양산한다고 비판한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다. 이게 어떤 언론사죠? 모르겠네.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비방 기사를 양산한다. 이거는 사실이었죠.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된 게 댓글, 누군가가 박수홍 씨 유튜브에 올린 댓글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그 댓글의 내용을 인정한다라고 이제 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댓글을 단 사람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 논란을 일으킨 것이 누군지, 솔직히 댓글에 달리는 의혹들은 거짓 주장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채널의 운영자가 그 댓글을 하나하나 다 반박하진 않을 것인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가 인정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일파만파 이제 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것 같아요.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서 비방 기사를 양산한다. 결국 보면은 박수홍 씨가 만약에 그 댓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건데, 박수홍 씨가 그 댓글에 인정한다는 SNS 글을 올리면서 이게 촉발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 박수홍 씨가 한 것이 아니냐, 문제제기 자체를 박수홍 씨가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형은. 자, 박수홍 형 측은 3일 한 언론을 통해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어 참고 있었다며 박수홍이 고소를 한다면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 이게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참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수차례 박수홍 씨가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하지 않은 거잖아요.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다면 그것에 대응을 해야 맞는 거죠. 설명을 하고 박수홍 씨의 대화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하는 것이 본인이 하고 싶은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 하기 싫은 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됐으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회계에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맞는 말이에요. 예. 법으로 규율되게 되어 있는 거죠. 박수홍 형의 최측근이라고 밝힌 인물은 전날 해당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박수홍이 고소를 하면 된다. 왜 고소를 안 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소를 하진 않아요. 먼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좋게 상대방이랑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화도 시도하고 그러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무작정 고소부터 하는 건 되게 이례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형 측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왜 이걸 언론 플레이를 하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제 삼고 싶은 것 같아요. 언론 플레이를 한 거는, 이 촉발한 거는 결국 이 댓글인데,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의 댓글인데 그것을 인정해준 건 결국 박수홍 씨이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박수홍 씨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형 측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왜 언론 플레이를 하냐? 대화를 시도했는데 형 측에서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면 될 것이지 왜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박수영 형 측은 또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주변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게 한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누군가요, 이 사람이? 이는 박수영을 두둔한 후배 개그맨 손원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맞나요? 박수영 형의 측근은 전날 손원수가 호의호식하는 자식들의 만행이라고 한 것에 대해 형이 크게 마음 아파하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자식들까지 모욕한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라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박수영 씨가 고소를 하면 형 측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또 추가 피해로 보는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2학년 딸에 대해서 개그맨 손원수 씨를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허위사실 적시 뭐 명예훼손, 모욕으로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는 말로 보이는 것이죠. 박수홍의 조카다라고 하면서 카톡을 주고받은 게 이제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요. 박수홍의 조카 하면 누군지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과 뭐 그런 건 모르지만 박수홍의 조카라는 부분이 이제 특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된 곳에다가 올린 거니까 업로드를 함으로써 박수홍 형의 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수홍 형이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박수영 형 측은 그러면서 더 이상의 허위사실로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자제를 부탁드리며 속히 해결되어 가족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저희의 뜻이라고 전했다. 더 이상의 허위사실로 가족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 이건 이제 가족 딸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딸과 이제 형수인 것 같은데 형수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딸은 솔직히 범죄 행위자는 아니죠. 지금 박성우 씨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형과 형수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은 여기서 논외로 되는 것이 맞아서 지금 박수영 형이 얘기하는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알 것이지만 가족들이 딸이라면 이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수영 측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성훈 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종 입장을 친형 측에 전달했으나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의 말을 빌어 박수영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며 더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오는 5일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알렸다. 여기 자꾸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의 말을 빌어 박수영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박수영 씨도 마찬가지로 형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지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박수홍이 뭐 사실은 재산이 뭐 있다, 박수홍은 빈털터리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형도 그렇고 박수홍 씨도 그렇고요.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서 서로 비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모양새예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변호사는 박수홍과 친형을 7대3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며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했다며 여러분 이렇게 문장 쓰면 안 되죠. 자, 약정,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좋은 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정했고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했다며 이렇게 가야 좋은 거죠. 좋은 글이죠. 그러니까 동어 반복 계속되면 안 좋고요. 접속사도 동일한 접속사를 피하셔야 돼요. 그러나 친형 부부는 배분 비율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 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박수홍 측에서. 이어 잘잘못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박수홍은 가족사로 많은 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까지가 기사인데요.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가족사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한다인데요. 가족사로 많은 분께 심려 끼쳐드리게 한 상을 만든 거는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긴. 제가 볼 땐 박수홍 씨가 선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게 처음에 촉발된 계기가 그 댓글이었잖아요. 댓글. 누군가가 박수홍 씨의 그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썼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박수홍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누군가예요. 이 뉴스에서는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댓글을 올려요. 그 형과 형수의 횡령 의혹에 대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횡령했다.
그 금액이 100억이 넘고 지금 그 사람들은 도망간 상황이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글을요 박수홍 씨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무시한 상태에서 형한테 계속 횡령 의혹에 대해서 묻고 사실을 확인하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고 있었죠. 아니면 바로 이제는 고소할 수 있는 상황에 충분히 무르익었잖아요.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형이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고소밖에 없는 거죠. 형사적,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댓글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반응을 하기로 선택해요. 내가 이 시점에서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거랑 전혀 무관한 겁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완전 별개죠. 뭘 한 거예요? 언론에 이것을 밝히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박수홍 씨가 선택한 겁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댓글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묻힐 사안인 거죠. 그냥 의혹만 난무하는 것일 수 있죠. 근데 박수홍 씨가 그것을 자신의 인스타에 인정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다는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박수홍 형의 반박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렇게 사건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억울한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이거는 내가 언론에 폭로하겠다, 이거는 기사화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론화시키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언론에 터뜨리는 거는 선택하실 문제인데, 이게 일단 언론에 터지면 어떤 위험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사건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지금은 나의 개인사지만, 나의 개인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거지만, 이게 언론에 공개되는 순간 이건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나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악플이 달릴 수도 있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근데 그런 것까지 모두 감수하시고도 언론에 이것을 제보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언론에 터뜨리고 싶으신지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고민을 일단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중국에 유학을 할 때요, 저는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유학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제가 쓴 논문이요, 3전이라고 해서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독도와 관련된 문제에서 국제사회에서 이 3전을 수행합니다.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을 수행해요. 모든 나라들이 다 해요. 그리고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수홍 씨는요, 여론전과 심리전을 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법률전을 돌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3전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전을 3전이라고 하는데, 3전을 수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의 말과 행동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법으로 다투면은 끝에 가선 밝혀지겠지만, 나한테 유리한 법률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론전과 심리전을 같이 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정의냐, 정의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유리한 지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수홍 씨가 의도했건 안 했건 이미 결과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사실 그 가족한테, 박수홍 씨 개인적인 문제인데, 가족들한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게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뭐 법적 분쟁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끝나서 정리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게 왜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피해가 덜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박수홍 씨는 이것을 언론에 오픈하기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받는 비난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그 가족이 감수해야 되는 사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얼마나 형한테 그동안 당한 게 얼마나 억울했으며 이렇게 했겠냐라고 생각은 들지만, 역시 이것이 사리에 맞는 선택이었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형이 답이 없으니까 언론에 밝히기로 결정했다는 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냐면 형이 답을 안 한 건 이미 오래됐죠. 내가 형한테 수차례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의혹을 해명하라고 했어. 근데 형이 그것에 응하지 않았어. 그럼 그 다음에 할 조치는 고소예요.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이지, 언론에 제보하는 그것은 선택사항인 거거든요. 그게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박수홍 씨가 선택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족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리에 맞는 선택이었냐? 그거는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며칠 동안 계속 박수홍 씨 가족사가 연일 뜨겁게 여러 매체들을 달구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박수홍 씨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인 거죠. 물론 형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알게 되는 사건이 돼버렸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과 공방이 이제 오고 가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고 쉬워 보이진 않지만 가족 간의 분쟁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언론이 왜 위험하냐면요. 언론을 이용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부작용과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돼요. 언론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변희수 하사 사건을 한번 볼까요? 자, 변희수 하사가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남군이었는데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제 전역이 됐잖아요. 심신장애자로 돼서 전역 조치를 당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인사소송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소송을 가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는 그래요. 근데 변희수 하사는 뭘 선택했어요? 언론에 터트리는 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부작용은 이제 나는 이 사건을 통제할 수 없어요. 자, 악플이 달리겠죠. 당연히 악플이 달리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럼 악플이 달리는 것도 감수해야 돼요. 물론 그 악플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 명예훼손이 된다면 그건 다시 고소를 할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튼 통제할 수 없어요. 악플을 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법적으로 다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통 있잖아요. 여군으로 근무하게 되지 못하고 강제 전역됨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 플러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건 뭐예요? 그걸 선택한 거죠. 변희수 하사가 선택한 거죠. 물론 변희수 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됐지만 언론에 이걸 터뜨리기로 결정한 거는 변희수 하사예요. 물론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력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강인하게 그것을 견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했어요? 나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겠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 감정이 나한테 유리하다면 나의 행위의 정당성을 나는 획득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여러분 그냥 정의감에 언론 플레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 욕심, 어떤 것을 구체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이 정당하다. 대중들한테 그 정당성을 누가 먼저 획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기 위해서 여론전을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여론전 심리전. 그러면 꿋꿋하게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박수홍 씨도 마찬가지죠. 박수홍 씨 사건은 이것이 여론에 공개가 됨으로써 박수홍 씨가 많은 정당성을 획득한 걸로 보여요. 물론 정확한 사실은 소송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그로 인해서 친형과 형수와 조카와 자기 엄마와 박수홍 씨가 엄마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달라. 엄마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 그거는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박수홍 씨 엄마가 과연 몰랐을까? 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아무튼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거는 나한테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네.